네, 지금부터 제가 패스포트 멤버 멘토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입니다. 저는 YDP에서 교육 코디네이터님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 멤버 멘토 매뉴얼은 교육 코디님들께서 신입 멤버들을 패스포트 하실 때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뭐냐면요. 이 영상은 교육 코디님들을 위한 코칭 영상이지 이 영상을 그대로 신입 멤버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금지.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잘 여러분이 배우셔서 신입 멤버들에게 패스포트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신입 멤버에게 설명하셔야 한다는 거, 이 자료를 가지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신입 멤버는 패스포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패스포트 멤버들 있잖아요. 그 멤버들하고 챕터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유대관계를 좀 만들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패스포트 프로그램의 종류 보시면요. 쭉 11가지가 있고 뒤에 12, 13번은 이제 DNA와 MSP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의장, 패스포트, 멤버십 코디네이터, ST 쭉 있고 우리는 5번째 교육 코디네이터가 멤버를 만나서 신입 멤버를 만나서 해야 할 패스포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세요. 리퍼럴입니다. 교육 코디는 신입 멤버에게 리퍼럴에 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패스포트 프로그램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의 멤버, 멘토들 그리고 12, 13번 모두 다 BNI 시스템에 빨리 적응해서 소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식이 다 달라요. 네. 의장은 또 다른 역할이 있고 부의장은 또 다른 것을 설명하지만 우리 교육 코디님들께서는 리퍼럴에 대해서 잘 설명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스포트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런 게 있죠. 챕터의 좋은 인상을 여러분께서 신입 member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팀을 신입 멤버와 제일 먼저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냥 아무 멤버나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챕터를 대표하는 리더십 팀에 있는 멤버들이 우리 신입 멤버를 만나서 우리 설명해 주시는 대표님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신입 멤버들에게 미치는지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 코디네이터로서도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패스포트 신청은 누가 할까요? 아마 많은 챕터에서 패스포트 신청을 해주시는 챕터가 많을 거예요. 일단 담당 멘토가 정해지면 그 멘토가 끝나셨어요? 다음 스케줄 잡아주고 다음 스케줄 잡아주고. 그런데 이제 원칙은 패스포트 신청은 신입 멤버인 멘티가 멤버 멘토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잡아주는 건 물론 이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잡아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신입 멤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챕터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서 잡아주는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연습이 어떤 연습이냐면 신입 멤버가 나중에 패스포트 8을 하고 원투원 신청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 스케줄을 먼저 잡거나 언제 시간 되세요? 제가 패스포트 해드려야 되는데요. 라는 것보다는 신입 멤버가 먼저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설명 안 하고 이 파일 그대로 전달하는 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문서를 출력하셔서 우리 신입 멤버하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친절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입 멤버와 여러분 사이에 신뢰를 쌓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패스포트의 조건 보시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MSP 이수하셔야 되죠. 입회 후 60일 이내에 MSP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주로 이제 또 한 달 안에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스케줄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 있으니까 미리 빨리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패스포트 멤버 멘토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명의 패스포트 멤버가 이제 서명을 다 하셔야 되는데 비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설명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비지터 초대를 하셔야
사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도 챕터에서 잘 지켜지는지 여러분이 또 리더십 팀으로서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무 원투원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 코디도 담당 멘토 중에 한 사람이 그 멤버 멘토 중에 한 사람인데요. 1대1 담당 멘토하고 원투원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우리 교육 코디 뭐 다른 이벤트 코디에서 지정된 멤버 멘토가 원투원을 하게 돼 있는데 챕터마다 의무 원투원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숫자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 끝났다 그러면 담당 DNA와 또 원투원을 하게 돼 있으니까 요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만 패스포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 자료를 제출하고 비지터는 비지터 초대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요. 교육 코디에서는 미션은 없습니다. 멤버에게 제출하세요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미션을 해야만 하는 이런 것들은 교육 코디로서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패스포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퍼럴이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이 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신입 멤버에게 설명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신입 멤버가 준비할 건 없고요. 우리 멤버 멘토, 교육 코디네이터님들께서는 이 문서, PPT 파일 드렸잖아요. 이 문서를 반드시 가지고 멤버와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내용도 신입 멤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패스포트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 패스포트 진행할 때 원투원을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의무 원투원 멤버는 교육 코디는 아니고요. 패스포트 설명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과제물 없습니다. 그러니까 멤버가 수행해야 되는 미션은 교육 코디 파트에서는 없는 거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5분, 10분 안에 대략 교육 코디가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하고 패스포트를 마무리하시는 일은 이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패스포트를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코디님께서는 리퍼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리퍼럴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곳으로 보내기, 이게 리퍼럴입니다. 그래서 소개, 위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B&I 안에서의 리퍼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의 지인에게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챕터 동료 멤버를 연결해 주는 것, 혹은 다른 챕터 멤버를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을 B&I에서 말하는 리퍼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잘 준비된 소개가 바로 리퍼럴이죠. 그러면 이 리퍼럴하고 단순한 정보 제공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퍼럴과 정보 제공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정보 제공은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예로 나와 있어요. 이웃집에 갔더니 카펫에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알았죠. 그래서 그 정보를 조찬, 우리 정기 주간 회의에 나와서 우리 멤버에게 그 카페트 청소하는 멤버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내 지인이 카페트가 더럽더라. 이런 정보를 제공했어. 이게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두 사람만 필요한 거죠. 카페 클리너 하시는 우리 대표님에게 상담을 원하는지 그 카펫이 더러워진 지인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정보 제공, 정보만 그냥 제공한 겁니다. 그렇다면 리퍼럴은 무엇이냐? 리퍼럴은 3명이 필요합니다. 이웃집에 가서 카펫에 얼룩 묻어있는 것을 일단 보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얘기를 해보겠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에게 혹시 카펫 클리닝 하는 분이 필요하신지, 그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알아봅니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주간회의 와서 우리 멤버에게 이 멤버의 서비스, 이 멤버, 우리 지인이 필요한 이 카펫 클리닝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사람이 필요한 게 바로 리퍼럴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건 2사람이 필요하고 리퍼럴은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B&I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리퍼럴입니다.
단순히 알려주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과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멤버를 연결해주는 것을 리퍼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신입 멤버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퍼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T1, T2, T3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티어 1이라고 해서 T1은 내부 리퍼럴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나가 있고 우리 동료 멤버가 있습니다. 우리 챕터 멤버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T1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타 챕터 멤버도 포함입니다. 내가 우리 멤버 혹은 타 챕터 멤버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T1 리퍼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퍼럴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용해보지 않고 막 소개하는 건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부 리퍼럴은 멤버와 신뢰를 쌓는 좋은 방법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세금 계산서를 동료 멤버에게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T2 리퍼럴은 뭔가 외부 리퍼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지인을 동료 멤버에게 소개하는 거죠.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인을 동료 멤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챕터 혹은 타 챕터, B&I 멤버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것이 T2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에게, 지인에게 우리 멤버의 명함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멤버가 전화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동료 멤버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서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소개가 점점 더 쉬워지고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멤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원투원을 잘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챕터 멤버에게 지인을 소개하는 것도 T2, 우리 챕터 멤버를 지인에게 소개하는 것도 T2에 해당하고요. 세금 계산서는 멤버가 아니라 외부 지인에게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T2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T3는 이제 이걸 스핀오프라고 하는데요. 내가 소개한 지인이 본인의 또 지인을 소개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 지인의 지인이 우리 동료, 내 챕터 동료 혹은 다른 챕터 멤버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때부터 T3,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 이용하는 것은 T4,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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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이 이용하는 것은 T5, 뭐 이렇게 해서 뭐 T4, T5, 자, 괜찮고요. 그냥 다 T3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그 이상의 단계가 있는 경우에는 T3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스핀오프는 모두 T3 리퍼럴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T3가 사실 활성화되면 자동 리퍼럴인 거거든요. 내가 상관하는 건 T2까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래가 잘 일어나고 신뢰나 어떤 상품의 서비스가 좋으면 T3, T4는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T1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타 챕터 멤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내가 이용하면 T1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신입 멤버들이 참 헷갈려 하세요. 우리 챕터 멤버 것만 T1이고 타 챕터는 T2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하시거든요. 그래서 타 챕터도 내가 이용하는 건 네, T1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퍼럴이 뭔 줄은 잘 알았어요. 이제 리퍼럴을 잘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퍼럴을 잘 주는 스킬. 먼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주기 위해서는 먼저 지인과의 만남에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의 필요한 서비스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을 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멤버가 되겠죠. 타 챕터 멤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인에게 이 동료의 서비스와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뭐 다른 업체 다 많은데 내 동료의 서비스는 이래서 좋아, 이래서 탁월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려면 원투원을 제대로 하셨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동료와의 그 원투원을 했던 내용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어떤 것을 강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자, 리퍼럴을 주려고 하는 멤버, 동료에게 명함을 주고 이제 지인의 명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함 전달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서비스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받아볼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동료의 멤버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리퍼럴을 주려고 하는 동료 멤버가 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연락해도 되겠냐고 지인에게
이제 확인을 해서 그게 돼요. 오케이, 연락 달라고 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제 멤버가 연락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연락을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동료 멤버가 좀 꺼려할 수 있습니다. 좀 뭐 이렇게 약간 주저한다거나 망설여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좀 캐치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상 소개에 대한 완곡한 거부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멤버니까 리퍼럴 개수가 중요하고 리퍼럴 점수가 중요해서 무작정 리퍼럴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멤버한테 여기 멤버 필요하대요. 연락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멤버가 약간 꺼려하는 게 느껴지신다면 과연 이게 좋은 소개인지 다시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리퍼럴 전달. 리퍼럴을 주기 전에 동료 멤버가 원하는 리퍼럴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제가 지인을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 부분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게 맞나요? 대표님이 원하시는 리퍼럴이 이런 게 맞나요? 라고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만약에 트래픽 라이트 점수를 위해서 강제로 막 뭔가 리퍼럴을 하려는 게 느껴지면 이거는 이제 멤버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게 되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동료 멤버에게 전달하고 잠재 고객에 대한 상태, 요구사항, 반응, 온도 이런 걸 알려줍니다. 굉장히 필요로 해요.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좀 필요는 한데 지금 뭔가 다른 데랑 좀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리퍼럴을 쓸 때 커넥트 입력할 때 온도 측정, 온도를 우리가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멤버에게 또 전달해주는 여러분의 중간 다리 역할을 또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님 이게 리퍼럴로 잘 연결이 될 수 있으려면은 뭘 제가 중간에서 조금 더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동료 멤버에게 물어봐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내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메이드 다 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내 지인을 쪼고 우리 동료 멤버에게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네, 역할은 서로를 소개해 주는 것까지입니다. 이제 신입 멤버들이 그래서 그걸 다 메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잘 소개를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리퍼럴의 역할 거기까지인 거고요. 동료 멤버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연결만 잘 됐다면 여러분께서는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계약 성사는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리퍼럴을 받은 동료 멤버의 몫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도울 수는 있겠죠. 같이 동반 미팅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중간중간에 전해 주신다거나.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료 멤버가 지인한테 이제 뭔가를 할 때는 그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의 몫이지만 내가 중간에서 내 지인에게도 그리고 내 동료 멤버에게도 중간자 역할로서 피드백을 주는 것은 굉장히 계약 성사율을 높일 수 있고 나 자신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퍼럴을 줬는데 성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보니까 성사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퍼럴을 할 때는 피드백을 양쪽으로 다 주는 것까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소개장의 온도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의 온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멤버를 고객에게 소개했을 때 고객의 반응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 너무 필요해? 할 것 같아? 네, 그리고 우리 T1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약이 성사가 됐을 때 5번에 체크를 하게 돼 있죠. 고객의 반응을 동료 멤버에게 알려주면 동료 멤버가 영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거의 할 것 같으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온도가 1 이하 그러면 사실은 온도가 한 3 정도 되는 리퍼럴부터 좀 연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온도에 대한 부분은 그 리퍼럴을 받는 멤버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다고 해서 나쁜 리퍼럴이냐? 절대 아닙니다. 온도가 낮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리퍼럴이 어떻게 성사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의 역량이 여기서 또 드러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고 다 나쁜 리퍼럴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구에 좀 비유를 해봤어요. 투수와 포수와 타자가 있는데요. 리퍼럴을 주는 내가 투수예요.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사람인 거죠. 리퍼럴을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리퍼럴을 받는 우리 멤버는 과연 포수일까요? 아니면 타자일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타자요. 타자요. 네, 정답입니다. 만약에 포수라면 이 피처는 뭘 해야 되냐면 공을 잘 받을 수 있게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멤버가 리퍼럴을 잘 성사할 수 있게만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 온도가 높아야만 됩니다. 던지는 공이, 던지는 리퍼럴이. 그런데 타자라면 내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든 볼을 던져도 타자가 능력이 좋으면 홈런을 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건 낮은 온도라고 볼 수 있겠죠. 스트라이크는 뭐 높은 온도, 볼은 낮은 온도라고 했을 때, 그래서 리퍼럴을 받는 멤버는 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퍼럴 주는 사람, 나는 던지는 사람. 그리고 리퍼럴을 받는 우리 멤버는 타자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야구에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 좋은 공을 줬어도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가 그걸 홈런으로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잘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받아야죠. 또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포수 역할로 앉아 있으면 멤버에게 다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타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이 홈런을 잘 칠 수 있느냐, 리퍼럴을 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수가 아무리 좋은 공을 던져도 타자가 제대로 못 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타나 홈런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멤버가 아무리 좋은 리퍼럴을 나에게 줘도 내가 그것을 홈런을 치지 못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칠 수 있을까? 네,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고마움을 표시하셔야 돼요. 일단 리퍼럴을 찾아준 동료에게는 일단 감사의 말 한마디가 먼저 나가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 저 생각해서 이렇게 리퍼럴 찾아주려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멤버에게는 리퍼럴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동료 멤버가 주려는 리퍼럴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잘 모르고 나에게 잘못된 리퍼럴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안한 마음에 그냥 받는다? 그리고 나는 힘들다? 네, 좋은 리퍼럴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절도 잘 하셔야 돼요. 그 서비스는 제가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서비스는 제가 제공하기가 힘든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거절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비록 맞지 않는 리퍼럴이지만 나를 위해서 가져온 동료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또 상처를 받지 않을지 B&I 대화법을 들으시면 또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겠죠. 네, 나에게 맞는 리퍼럴이 맞다. 그러면 고객에게 바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소개해준 멤버에게 확인합니다. 그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뭐 일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료 멤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영업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영업을 하셔야겠죠. 나를 위해서 리퍼럴을 준 동료의 마음에 보답하는 것은 계약이 되는 겁니다. 감사장까지 쓰는 거죠. 네. 하지만 계약 성사를 위해서 아무리 최선을 다 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영업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겠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게 계약 성사를 할 경우에는 신뢰도를 잃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피드백입니다. 연결을 해준 멤버에게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시는 분이 있고 이걸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잘하시는 분일수록 리퍼럴을 잘 받으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중간중간 피드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 잘 됐건 이게 성사가 잘 되고 있건 아니건 간에 중간에 리퍼럴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는 것이 상대 멤버에 대한 예의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리퍼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악용하는 것은 안 되겠죠. 일단은
동료 멤버의 서비스를 내가 이용을 하면 동료 멤버가 고마워하겠죠.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을 악용해서 내가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내 것도 좀 이용하지 라는 어떤 뉘앙스. 그러면 사실 이게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좀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좀 이용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멤버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신뢰도는 떨어졌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헌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냥을 차근차근 하지 않고 농사를 차근차근 짓지 않고 사냥을 하는 이런 헌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료 멤버의 서비스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고 그것을 적절히 문제 해결에 사용했을 때 동료도 고마워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내 사업과 맞지 않는 리퍼럴. 이런 리퍼럴을 나에게 동료가 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단칼에 이야기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일단은 나를 위해서 리퍼럴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되 거절할 건 거절하셔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하고요. 대신에 C단계 원투원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나에게 좋은 리퍼럴을 잘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전문 분야와 맞지 않는 리퍼럴을 주면 그 멤버와는 원투원 C단계를 신청하셔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게 나한테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 리퍼럴 좀 받아주세요. 저 리퍼럴 해야 돼요. 라고 만약에 동료가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 동료와의 신뢰도는 또 떨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강제로 주려고 한다, 여러분의 그 담당 멘토, 그리고 멤버십 위원회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거 신입 멤버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신입 멤버들은 너무 이제 부담이 있고 뭔가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 못하고 그냥 끙끙 소가리 하면서 다 그냥 받아서 어렵게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적절한 리퍼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강제성이 느껴진다면 멤버십 위원회 그리고 담당 멘토하고 상의하시라고 신입 멤버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리퍼럴. 나에게 맞는 리퍼럴이긴 한데 사이즈 자체가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거 드림 리퍼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기보다는 이것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리퍼럴인데 제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리퍼럴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거를 본인이 덜컥 리퍼럴을 받아서 해결하려다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더 큰일이 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리퍼럴을 받아서 고객의 불만족이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C단계 원투원이 그래서 또 중요합니다. 네, 어떤 것이 좋은 리퍼럴이고 어디까지가 좋은 리퍼럴인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리퍼럴도 있죠. 남는 게 너무 없는 리퍼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얘가 이런 거예요. 컴퓨터를 납품하시는 대표님인데 마우스를 1개 주문합니다. 취급은 합니다. 네. 근데 마우스 1개 주문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걸 받을 것인가? 이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요. 그 리퍼럴 받으신 멤버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지금은 마우스 1개를 주문했지만 혹시 알아? 이분이 그걸 계기로 해서 나에게 컴퓨터 수십 대 수백 대를 리퍼럴 해주실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리퍼럴을 받는 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리퍼럴을 받았으면 결과도 책임도 결국엔 나한테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거 나한테 좋은 리퍼럴과 좋지 않은 리퍼럴을 명확하게 내가 먼저 알아야 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단계 원투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단계 원투원 질문지 3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 시장은 어디입니까? 연결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래서 작성도 중요하고 이 C단계 원투원을 제대로 하면서 멤버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에게. 그리고 C단계 원투원 질문지 8번을 보시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리퍼럴은 무엇입니까가 있습니다. 여기에 꽤 많은 대표님들께서 없습니다 라고 적으신 분들이 계세요.
없지 않거든요. 네, 요거 반드시 본인이 원치 않는 리퍼럴이 무엇인지를 멤버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교육 코디네이터로서 이 리퍼럴에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추천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B&I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는 교육을 여러분께서 듣게 이제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리퍼럴을 잘 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위클리 프레젠테이션, 피처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발표해야 하는지 프레젠테이션 심화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고요. 리퍼럴 스킬이라는 교육에서는 리퍼럴을 잘 주고받는 스킬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파워팀 교육, 리퍼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생 업종끼리 팀 만드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B&I 활동을 내가 그냥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에 포커싱을 할 거냐, 아니면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협업팀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또 한꺼번에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지도 그리기, B&I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목표 세우고 내 사업을 B&I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리퍼럴에 관련해서 리퍼럴을 잘하고 잘 받는 것에 관련해서 이런 4가지 교육을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신입 멤버들에게 추천을 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B&I 교육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신입 멤버들에게도 이 부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육 코디님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B&I 교육 너무 반복적이에요. 또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영상으로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너무 반복적이에요. 똑같은 영상 계속 들어요. 자, B&I의 트레이닝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트레이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너의 개인 역량보다는 그 트레이너가 B&I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성과를 이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이뤘는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리퍼럴 할 수 있는 방법, 리퍼럴로 네트워킹 잘해서 사업의 성과를 올리는 노하우를 교육시키는 게 B&I 교육이에요. 그래서 소개 마케팅을 협업으로 소개 마케팅과 협업을 근간으로 B&I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가 포커싱이 돼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I 교육은요, 개인 스스로가 익혀야 할 반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반복적인 훈련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자꾸 외부 교육 똑같은 거 이런 얘기 교육 코디님들께서 더 많이 들으실 텐데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B&I에서는 소개 마케팅 그리고 협업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B&I 트레이닝은 이런 것에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패스포트 설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를 신입 멤버들에게 교육 코디로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검 및 서명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자, 정보 제공과 리퍼럴의 차이 설명하셨습니까? 자, 저는 이제 신입 멤버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신입 멤버에게 그냥 여쭤봤어요. 제가 정보 제공과 리퍼럴의 차이를 잘 설명했나요, 대표님? 네. T1, T2, T3 리퍼럴에 대한 기본 지식 제가 설명해 드렸나요? 잘 이해하셨나요? 체크. 잘 주는 방법,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하셨나요? 또 리퍼럴 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반드시 들어야 하는 심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렸습니까? 네, B&I 교육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잘 설명하셨다면 다 네라는 대답을 받게 되시겠죠. 이렇게 네라고 대답을 듣고 나서 패스포트에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포트 진행 상황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아, 지금 여기 어디 몇 번에 해당하는 어떤 멤버 멘토와 이제 또 하셔야 되는 거네요. 요런 패스포트가 남아 계시네요. 함께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대표님과 제가 잡아 드릴게요가 아니라 요 대표님께 대표님 패스포트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잘 안내해 주시는 우리 교육 코디님들께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교육 코디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패스포트 하면서 신입 멤버에게 설명했다면 그런 것들은 부가적인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 교육 코디님들께서는 리퍼럴이 무엇인지, 리퍼럴을 잘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신입 멤버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그런 미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패스포트 코칭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